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강조 구문은요, 뭐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 특히 이제 밑에 나오는 가주어 진주어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것도 물론이고 고등학교 특히 이제 독해 지문에서 이 강조 구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작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되는, 강조를 했다라는 건 뭔가 작가가 얘기를 세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독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얘를 만났을 때 강조 구문인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를 잘 구별해서 이거 작가가 강조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수능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문법 시험뿐만 아니라 독해 지문에서도 잘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주어, 목적어, 부사 등의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자, 간단하게 말하면 얘는요 다 강조합니다. 다 강조해요. 다 강조해요. 자, 단 동사 제외, 동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상당히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는 게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며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고 강조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it is 혹은 시제가 가까우면 it was와 that 사이에 쓰시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that 뒤로 쭉 이어 붙여주시면 돼요. 원래 어순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자,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 원래 주어 자리 있으면 후로 바꿔 쓰셔도 되고, 다음 목적어 자리 있으면 훔으로 바꿔 쓰셔도 되는데, 뭐 사람이면 그러니까 목적어인 경우에는 훔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니까 후나 훔이 가능한데 주어인 경우에는 훔을 쓰면 안 되겠죠. 훔을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는 which,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일 때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한글로 이렇게 쭉 읽는 것보다 영어 예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원본 문장을 볼게요. 지훈이라는 애가 만났는데 사라를 만났어요. 자, 어디에서 만났냐? 공원에서 만났어요. 자, 얘는 지워도 상관없는 수식어인데 그 의미가 장소가 나와 있고, 언제 만났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났대요.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인 부사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전체 문장의 주어인 지훈을 강조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it is인지 it was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시제를 판단해 보세요. 자, 여기에 시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it is가 아니라 was 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인 주어인 지훈을 여기다 강조로 그대로 써줘요. 그 다음 that을 씁니다. that을 써요. that을 씁니다. 그 다음 방금 말한 것처럼 지훈은 주어이자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어인데 목적어인 거 마냥 여기다 whom을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알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훈이 강조되고 남은 met Sarah in the park this morning 이 남아있게 되죠. 그거를 that 뒤로 쭉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냐? 주어인 지훈이 강조가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만난, 자, 사라를 만난 것은 다름 아니라 지훈이야 라고 지훈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목적어인 사라를 강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시제를 잘 판단하여서 it is가 아니라 it was를 썼습니다. 그 다음 목적어인 사라를 땡겨오죠. 그 다음 that을 써요.
자, 근데 강조된 목적어는 주격의 후도 되고 목적격의 whom을 다 써도 무방해요. 아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다시 주어일 때는 반드시 주격만 써야 돼요. 자, 근데 목적어일 때는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사라가 빠지고 남은 문장이 있죠. 지훈, met, 그 다음에 in the park this morning을 여기다 그대로 쭉 이어 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누가? 목적어인 사라가 강조가 되고, 그때 해석은 지훈이 만난 거, 공원에서 오늘 아침에 지훈이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라였어. 이런 식으로 사라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in the park인 장소의 부사, 수식어를 강조해 볼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it was 다음에 강조어인 in the park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that을 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강조되는 말이 장소 표현일 때는 우리가 관계부사에서 배웠던 where를 여기다가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뺀 나머지 문장을 지훈, met, 사라, this morning을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훈이 사라를 오늘 아침에 만난 건 다름이 아니라 공원에서였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in the park가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인 this morning을 강조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was this morning. 자, this morning이 강조됐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표현이 강조됐고, 우리가 시간의 관계부사인 이 that을 when으로 바꿔 써도 되고, 그 다음 in the park가 빠진, 아니 this morning이 빠진 나머지 문장인 지훈, met, 사라 in the park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훈이 사라를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이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이때 구문은 동사를 강조할 수 없다. 동사를 강조할 수 없다. 제가 아까 맨 앞에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동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강조한다. 그 말은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동사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 동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동사 앞에 do나 does나 혹은 did를 붙여서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건 이 do나 does나 did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동사는 시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의 모양을 써야 한다라는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it was met 이라는 동사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를 강조하는 문장을 한번 우리가 직접 써볼게요. 자, 써보면 지훈은 원래 문장이 만났다죠. 만났다예요. 그러면 원래 문장이 지훈이 met이었잖아요. 그럼 met을 보고서 내가 do냐, does냐, did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훈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쓰고 싶은데 문제는 얘의 시제가 뭐였어요? 과거였죠. 과거니까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뭘 쓸 수밖에 없어요? 조동사 did를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조동사 did를 썼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met이라고는 쓰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인 it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알아 in the park this morning 이렇게 쓰고 마침표를 찍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동사를 강조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해석은 뭐냐? 지훈이가 정말 사람을 만났어 라고 이 만났다라는 행위 자체를, 동사 자체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마침표인데 뜬금없이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not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동사가 강조되는 문장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강조 구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독해 지문에서도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it is 혹은 it was와 that 사이에 강조되어 있는 말이 that 이하 절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김유나는 that 이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빠져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강조된 대상은 so의 목적어인 김유나이다. 즉 해석을 해보면 내가 봤어요. 상점에서 어제 본 것은 다름 아니라 김유나야 라고 목적어인, 여기 있었던 목적어인 김유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강조 구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지만 it was와 that을 지우면, it was와 that을 지우고 그러면 남게 되는 문장을 서로 합쳤을 때 다시 문장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얘가 강조 구문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얘하고 얘를 지워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이 A 파트와 남아있는 B 파트를 합치면 다시 원래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문장이 성립을 할 때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주어인 대절이 동사 부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긴 경우, 영어는 긴 걸 뒤로 보내잖아요. 이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대절을 쓰는 구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it과 that 사이에 주로 형용사가 많이 오며 that 이하는 명사 전입으로 강조 구문과 달리 가주어의 that 이하는 명사 절이기 때문에 대절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선생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얘가 바로 가주어 진주어인데, 자, 갑자기 it is true, 사실이래요. 그러면 얘는 궁금해져요. 뭐가? 라고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대절이 진주어예요. 진주어를 읽어보면 그가 에이미를 사랑한다. 그가 에이미를 사랑한다라는 명사절의 접속사 got이 되는 거죠. got. 그가 에이미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이야. 원래는 that서부터 에이미까지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강조 구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얘하고 얘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A, B를 합쳤을 때 문장이 성립을 안 해요. 왜 성립을 안 하냐? 이미 that 이하 he loves Amy가 이미 완전한 문장인데 거기에 true가 낑겨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A를 놓을 곳이 없다. A가 남아 돌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얘를 가주어, 진주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옆에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이때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분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진짜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it,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면 is, 과거면 was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띠리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판단하는 3단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일 핵심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100%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여기가 장소 또는 시간의 부사 표현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100% 얘는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얘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얘 자리에 뭐가 오냐? 명사가 왔을 때. 자, 명사가 왔을 때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명사가 왔을 때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1단계 뭘 하냐? it, is나 was, that, 띠리리에서 1단계에서 뭘 하냐? 얘네를 지우는 거예요. 얘네를 지웁니다. 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2단계에서는 자, 요거를 지워놓으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데 A의 명사가 오는 경우잖아요. A의 명사가 오는 경우.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거냐? B를 보시는 거예요. B를 보는 거예요. B를.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A가 명사인 경우, 자, 강조 구문인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B가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겠죠. 왜냐면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여기에 주어나 목적어가 일로 갔으니까 여기에 명사가 있는 걸 거 아니야. 강조된 게 명사라고. 그러면 뒤에서 빠져서 온 게 명사 중에서는 주어,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B가 불완전하면 강조 구문이야, 얘들아. 근데 B가 완전해. 자, 가주어, 진주어는 B가 빠진 게 없이 완전해. 완전절이야.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그래서 B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고 조금 초딩틱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그냥 들어. 자, A하고 B를 합쳤어. A 플러스 B를 합쳤더니 문장이 돼. 그러면 빠진 게 여기 있었던 게 빠진 거랑 다시 합쳤더니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강조 구문인 거고. 자, A하고 B를 합쳤더니 문장이 성립이 안 돼. 다시 말하면 A가 남아 돌아. A를 놓을 데가 없어. 남아서 A를 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걔는 가주어, 진주어야. 이게 두 개 같은 말이야, 얘들아. 두 개 같은 말이야. 이해했어? 자, 우리가 이제 강조 구문은 잘 판단을 하는데 가주어, 진주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주어, 진주어에서 여기에 명사가 오는 그런 경우를 한번 예문으로 써볼게. 자, it is a pity. 그럼 뭐예요? 자, 유감스럽다요. 뭐가 유감스럽냐? That you don't study
English. 너 영어로 공부를 안 해. With grass. 자, 그라스 선생님이랑 영어를 함께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건 참 유감스러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얘를 무시한 채로 얘네를 무시한 채로 자, 얘가 명사임을 확인했잖아요. 그랬을 때 B에 해당하는 A, B가 있을 때 B에 해당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얘가 문장이 성립을 한다고. 불완전하지 않고 You don't study English with grass. 자, 너는 영어 공부를 안 해, 그라스랑. 즉 완전하지. 그러니까 얘는 가주어 진주어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주어가 you가 없거나 목적어인 English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다. 그러면 걔는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기회에 가주어,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완벽히 복습해 주십시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정립을 하고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봐주세요. 자,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배웠듯이 앞에 있는 명사인 즉 뭐라고 부르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를 관계 대명사절인 who서부터 teacher가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는 품사를 효용사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 얘의 모양은 이 안에 who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he is 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효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걔는 접속사다라는 개념을 항상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명사로서 뭐의 역할? 뒷문장의 주어인 she의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법 용어로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문법 용어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건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적 용법은 그냥 일단 모양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이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 없으면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컴마를 왜 찍냐? 저는 사실 이 계속적 용법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굳이 문법 파트에서 이제 좀 빠져줬으면 하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사실 이게 눈으로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스피킹, 말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듣는 상황에서는 이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관계대명사인지를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만 이제 눈으로 보는, 즉 독해를 할 때만 구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뭐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다 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또 시험에 나오니까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배워주세요. 알겠어요? 자, 이 밑에 제가 필요한 말에 미리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컴마가 찍히게 되는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앞에 컴마가 찍히면서 그 찍혔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여기 선행사가 있잖아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자 선생님인 여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말이에요. 그 여동생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여동생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대한민국 문법 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동생이 한 명뿐이라든가 일단 여기까지 끊어 읽으라는 거죠. 자, 나는 일단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 근데 그 한 명 있는 여동생이 선생님이야 라고 여동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선생님인 여동생을 한 명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동생이 몇 명이 있는지는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네이티브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영어를 캐나다에서 가르치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떻게 너는 그런 걸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되게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사실 네이티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글을 읽을 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어학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문법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자, 여기까지 문장이 완료된 것이고, 그 다음, 이 바로 앞에 썼던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요. 얘도 접속사이자, 뭐의 역할? she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she의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두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바꿔 쓴다라면 I have a sister, and she is a teacher 랑 같은 문맥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해석의 차이점도 이제 한번 체크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됐나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 자, 대개 문맥에 맞게 접속사 and, but, for, 도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선생님, for가 접속사인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컴마 뒤에 for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는 문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를 전치사라고만 알고 있으시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렇게 생긴 for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 문법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때문이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예문에 접속사 for가 쓰인 게 보이죠? 여기에 접속사 다음 뒤에 she is라는 주어 동사의 절이 와 있죠. 자, 앞으로 요 경우에 for를 만나시면 왜냐하면 띠리리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원래 예문을 먼저 보면요. They don't like Kathy. 자, 그들은요, 캐시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요, 컴마 찍고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캐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캐시는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and로 읽으면, 그리고 캐시는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봤더니, They don't like Cassie, for 접속사 she is not honest. 자, 왜냐하면요, 그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문맥으로 읽어주시는 게
앞뒤에 대한 캐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게 컴마가 찍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뒤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and 플러스 대명사, but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do,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을 해서 매끄럽게 읽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and, but, for, do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용법들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별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별 표시를 해주시고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컴마를 찍었는데 계속적 용법인데 that, 즉 얘가 관계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컴마를 찍었는데 what이 나왔어. 즉 얘가 관계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관대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컴마가 여기 없었어요. 자, Tom gave me this book. 탐은 나에게 이 책을 줬어요. 자,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이미 읽은 책이야 라고 만약에 컴마가 없다라면 뒤를 봤더니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인 had read라는 동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미 읽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컴마 뒤에 있는 계속적 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생략하게 되면 틀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라는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컴마 뒤에 that 쓰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컴마 뒤에 that, 컴마 뒤에 what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which는 자 다른 애는 안 돼요. 컴마 which는 자 이렇게 표시할까?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냐? 얘만 가능해요. which만 가능합니다. 컴마 which만. 자,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의 일부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컴마 which만 가능해요. 컴마 which. 원래 우리가 보통 선행사를 하면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He won the prize. 그가 그 상을 얻어냈어요. 즉 우승상을 받은 거겠죠. 자, 근데 그것은 greatly 크게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이 기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 자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즉 내 자식이 상을 탔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도 받을 수 있지만 문장 전체나 문장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말했대요. 뭘 말했냐? He had lost his wallet.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얘를 받았다면 얘가 얘이라면 말이 안 되죠.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which가 받아주는 말은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거나 아니면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앞문장 전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컴마 which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동사에 얘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일치,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이거나 앞문장의 전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S가 있었어도 원래 지갑들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여기 S니까 여기 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또 시험 문제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중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정리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는 그냥 계속적 용법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적 용법은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컴마로 구분해준다. 그 다음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는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마 what도 안 된다. 추가로 안 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주격은 원래부터 안 됐고 소유격도 원래부터 안 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도 생략을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and 플러스 대명사, verb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뭐 do 플러스 대명사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